첫 번째 시간에 학부모는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이의 자존감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거 완전 연수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가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서 교육에 대한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는 어떻게 다른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제, 나의 옆집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 타이틀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애들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천차만별로 나뉘는데 의외로 우리 이제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지. 교육기본법. 네,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이에요. 네, 기초교육과 기본교육 그리고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고등학교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저 같은 교사들, 용만생 같이 공교육의 교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런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이 없어서 생기는 엄청난 문제들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들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비교해봐도 얼마나 중요한지가 역설적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불안은 부모 욕망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욕망이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근데 공부의 목적은 스카이를 좀 갔으면 좋지 않겠을까? 그렇죠. 스카이를 가서 우리 아이가 뭐 S 대기업이라는 데를 좀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누구 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뭐 가정을 꾸리고 살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실 타당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공부의 목적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교육의 전문가는 누구인가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럼 옆집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도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일단은 진짜 전문가인 저를 이제 먼저 얘기해 드리겠죠. 네. 우리가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도의 변화와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분리해서 딱 보면은 실제로 학교에서 한 학년 동안 배워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을까 싶으시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6학년 기준으로 1088시간 수업을 하지만 그 하나에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한두 가지 정도의 성취 기준이 있고 이 성취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20차시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점 정리를 하면 한 시간에 한두 줄 정도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오리고 붙이고 만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면화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전문가는 이 아이가 성취 욕구를 가질 수 있게끔 계속 자극을 주고 기다려요. 그리고 관찰합니다.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아이도 있고 거슬러 가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가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이 거의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나왔을 때 밀고 당기기 하는 과정이 20%고 그까지가 교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많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하는 것은 아이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와 학습이 분리되어 있어요. 결국 학습은 아이가 하는 그 역량에 들어있고 그 학습은 결국 습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많은 연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 하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교실 안성경에서 보면 너무너무 더디어 보이는 거예요. 네, 더뎌 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아이가 내재화되어서 무언가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뎌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뭔가 탁 보고 싶어요. 탁 보고 싶은 게 성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팍 보고 싶어. 근데 이 성적이 두루뭉실해 보이면 그것도 명확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김용환 학생은 친구들과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사회 지시에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서술식으로 오면 우리 애가 이게 잘하는 건지 그렇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국어 95점, 수학 88점, 영어 100점 이러면 수치화된 점수가 그렇지. 보여주는 굉장한 큰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환상 있지 않습니까? 올백에 대한 환상. 평균 95점이 되면 향후에 스카이를 노려보지 않을까 그렇지. 뭐 이런 거. 네. 맞아. 자, 여기서부터 갈등의 씨앗이 생기고 분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겠다고 하면 아이도 거기에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적응해야 돼.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학원 가고 뭔지도 모르면서 문제집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용만 선생님 중학교에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 친구가 앞으로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대충 느낌은 오죠. 느낌은 오죠. 느낌은 오죠. 느낌은 오지만 확신은 못해. 무엇이 될 것인가는 사실은 몰라요. 아, 전혀.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이 아이의 태도 그리고 학습 수준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앞으로 향후에 긍정적으로 살 경향성이나 그렇지. 그거는 추세나 충분히.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거는 분명히 보여요. 보여요. 그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은 이 아이가 뭐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 가짜 전문가들은 이 부모의 이런 막연한 심리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용만 어린이는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수학의 인지적인 능력에서 수 영역이 좀 부족하군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수 영역에 강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은 있어요. 8번 하는데 편당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요걸 하고 나시면 레벨 1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에 통과한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서는 30% 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레벨 1 통과하고 나서 레벨 2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제시하거나 이걸 먹으면 이 학습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비용이 드는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그렇지. 내가 안 쓰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나쁜 아이는 없지만 나쁜 상황은 생길 수 있거든요. 나쁜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 픽스해 줄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만 선생님. 우리 학교의 텔레비전은 LG 거예요. LG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비스 센터. 어디 서비스 센터? LG. LG 가야 돼요. 그렇죠. 삼성 모니터 고장 났어요. 삼성 가야 돼요. 삼성 휴대폰 고장 나면 삼성 가야 되고 애플 아이폰 고장 나면 애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딜 찾아갑니까? 학교를 찾아가요. 학교를 찾아가야 정상이죠. 근데 왜 옆집을 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옆집을 찾아가냐고. 이거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네. 맞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에게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요. 뭐 카페 이런 데도 찾아가요. 지금 용만 선생님이 연구년이시니까 학교를 벗어나서 조금 자유로운 활동하시잖아요. 네. 제가 연구년 1회였잖아요. 그렇죠. 2011년에. 깃털 같은 자유. 네, 깃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카페에 가서 책을 좀 보려고 가 있으면은 귀가 따가워요. 어찌나 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정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대처하지 않아요라고 말해 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미용실 갑니다. 머리 깎고 있으면 계속 시끄러워요. 자, 학교에 대한 정보가 왜 학교 밖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지점입니다. 벌어지는데 과연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검증도 안 한 교육 정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옆집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신화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어요. 사교육 많이 시켜가지고 갔는데 이런 부모들을 우리가 돼지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 옆집 아줌마들의 우상. 옆집 아저씨도 포함됩니다. 옆집 부모님의 옆집 부모님의 우상이죠. 이런 그럴 수 있겠네. 아니에요. 용만 엄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2학년이면 지금 뭐도 시키고 해야지. 아를 그렇게 놀리면 안 돼. 야, 조언인 듯 조언 아닌 조언 같은 조언.
이게 간섭인지 조언인지 모르는. 그렇지. 뭔가 고마운데 기분은 좀 고마운데 기분은 간섭인데 안 들으면 강요 같은. 네, 이런 우리가 가짜 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 파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맘 카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모들의 커뮤니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생활에 대한 정보, 애환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거의 80%에서 90%는 긍정적인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엄마 욕만 엄마 옆집에 지금 저기 마트에 세일해 우리 같이 그렇지, 좋잖아 그렇지. 이거. 우리 집에 싸. 안 쓰는 물건 있는데 이게 쓰시고 그렇지, 좋잖아요. 맘 카페는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글러 들어야 되는 거. 학교에 대한 이야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꼭 걸러 들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꼭 학교에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에 대해 상담하고 싶으시면 미리 선생님에게 문자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제가 누구 엄마인데요. 선생님하고 의논 드릴 게 있어서 꼭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시면 제가 맞춰서 가겠습니다. 네,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도 무엇에 대해서 물을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문답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러면 대략 아주 대략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랑 뭐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학습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알려주시면 선생님은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수집하시고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불안 수준이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이런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보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저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불안을 교실에서 터뜨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부모하고 선생님은 그 팀플레이를 좀 해야 돼요. 맞아요. 대신에 1년 동안의 선생님은 대기업 전문 경영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아이 전체를 케어하는 전문 그 대기업의 오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임기일 때는 전문 경영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걸 따르고 또 임기가 바뀌어서 다른 전문 경영인이 만나면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오너로서의 아이를 기르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꼭 좀 말씀드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짜 전문가에게 현혹되지 않고 진짜 전문가인 선생님들과 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면 됩니다라고 솔루션을 말하는 것에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진짜와 가짜가 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가장 정확한 겁니다. 사실 다이렉트죠. 다이렉트고 지금의 학교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부모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만큼 그렇게 턱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물론 모든 선생님이 다 부친성 있고 친절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저 안 친절해요. 하지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옆집 사람보다는 다른 선생님이 정확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가짜 전문가를 구별합시다.